끊임없이 밀릴 것 같더니 이 SK하이닉스도 장 초반에 한 7% 가깝게 밀리다가 지금 낙폭 조금씩 만회되고 있고요. 지수도 마찬가지의 움직임입니다. 투자의 기술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예, 계속 이 주제로 알려주셨던 엔비디아 결국에 실적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제는 뭘 봐야 될지 오늘의 주제 알려주세요. 네, 자, 엔비디아 오늘 한마디가 이제 LG엔솔,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내용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도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 오늘도 인상적인 퍼포먼스인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자, 제가 엔비디아 이번 주에는 뭐 큰 모멘텀이 없다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엔비디아가 이제 시장에서 주요 이슈고, 그리고 우리 국장에서 반도체는 관망이고 매수를 하지 말자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지금 오늘 장 시간에서 8.8%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봐야 될 건 금리나 수혜주를 이제 무조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박스 상단이 $130, 하단이 $100 이런 박스 밴드를 이제 앞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를 하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지금 일단은 금리나 수혜 섹터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저는 2차 전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은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지금 그래서 공략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이제 어떤 매도의 관점이고 제가 뭐 바이오 쪽에서는 공략을 하지 않다 보니 여기서 그냥 금리나 어떤 전체적인 섹터만 얘기를 좀 해드리겠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아직까지 저는 이제 매도입니다. 매도고, 더 빠져야 된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2차 전지 매수, 자동차 매수입니다. 자, 현대차가 어제, 제가 장 투자 기술에서 말씀을 좀 드릴 때, 그죠? 예, 약보합선이었는데, 장 마감 후에 4.6% 급등이 좀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현대차 인베스트에이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사실 뭐 한국뿐만 아닌 북미하고 유럽 쪽에서 2030년까지 이 EV 판매 목표량이 굉장히 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구간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세계 유일의 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밴드리가 아니고 배터리인데 배터리 전 라인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이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자동차 섹터하고 2차 전지 섹터가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반도체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이제 현대차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지금 61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어떤 전략이냐면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뭐 계단식 상승이라든지 어떤 추세 밴드를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올라가지 않겠냐. 이 뭐 대형주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기아차도 지난번에 제가 급락 나올 때 매수 추천 사인을 했습니다. 기아차가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EV6의 이제 화재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더 빠지지 않잖아요. 시청 여러분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시장에서 자동차 섹터들은 이제 매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체크를 좀 해야 될 게 반도체는 아직까지 매도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게 하이닉스가 제가 지난 시간에 8월 5일에 매수 어떤 그 단기 포지션이 나왔다 매수 신호로 그리고 19만 이상에서는 매도 사인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줄곧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떤 방향성을 보고 매매해도 전혀 무관하다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에 급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어제 그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이 외인들이 다 매도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수페타시스라든지 나머지 후발 종목들도 지금 상당 구간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지수의 어떤 그 밴드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좀 하면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21선을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선의 지지를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코스피 쪽이 이제 반도체가 빠지다 보니 21선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2660포인트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755포인트 선에서 이제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이쪽은 지금 추세가 살짝 좀 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가 약간 21선 위에서 올라와서 매수를 하게 되면 좀 늦어요. 그래서 지금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코스닥 쪽에서 이제 매매 포인트를 잡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넘어오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급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자, 이 미국의 대선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8월 27일 기준으로요.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 자, 27일 기준입니다. 예. 해리스가 49.5%고 트럼프가 45.2예요. 그러니까 지금 4% 이상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책주들 쪽에서 우리가 IRA 법안에 가장 좀 수혜를 본다든지 어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계속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체크를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이제 대통령 당선 확률이 지금 해리스가 월등히 지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 구간에서는 우리가 정책주들 쪽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우리가 전부 다 2차전 쪽에서 이제 먼저 이게 앞으로 2차전 섹터들의 순환매가 셀, 양극재, 전구체 이쪽 섹터들의 순환매가 이렇게 간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폭선을 깔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반드시 매도 의견을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시세 자체를 너무 짧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나 수혜주, 최대 수혜주는 2차 전지가 무조건이고요. 바이오주들은 이미 먼저 반영을 해서 많이 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별적으로 가는 모습들이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급등이 나타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 SDI가 지금 1.6% 상승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순환매가 이 안에서 움직임이 나와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이제 금양이 어제 유증 8,000원 유증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폭이 커졌는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지만 금양도 8월 5일에 매수 신호 뜬 상황에서 이제 유증이거든요. 유상증자인데 이거는 뭐냐면 공장 증설에 해서 기가 팩토리 지금 사실 기장 공장의 지금 공격률이 지금 56%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지금은 약간의 어떤 지금 캐전 구간에서 지금 자금 조달이 좀 어려운 구간이 좀 진행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금양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매도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셀단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룹주들을 봐야 되겠죠. 그죠?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 양극재 쪽에서도 우리가 좀 포인트로 체크를 해야 될 게 LG화학도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지금 강보 합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어제 빠지는 자리에서 오히려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점선에서 이제 역별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 어떤 진통이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매물 소화를 하고 그리고 외인들의 지분은 계속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공중률 자체가 하이니켈 쪽에서 지금 다른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이번에 피아노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 구간에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그런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어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 또 우리가 전구체 쪽에서 에코프롬 어티가 이제 거래가 터지는 시점이 이번 주 오늘 내일 다음 주 초까지 수요일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지금 양봉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이제 급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 전구체 쪽에서도 이제 가장 강한 탄력이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장 포인트를 보게 되면 선물 지수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오늘 외인들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더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지금 평단가가 369, 368 기관 금융투자 쪽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들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 현물 쪽에서 반도체를 매도를 하면서 지금 눌릴 때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두려워할 자리가 아니라 저는 매수 자리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냥 비추세 국면에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포지션을 매매 전략을 세워서 너무 짧은 시세를 보지 마시고요. 지난 8월 5일에 급락에도 어떤 얘기를 좀 드렸냐면 선물 지수뿐만 아닌 코스피 쪽에서 보유하자 말씀을 좀 드렸고 코스피 기준으로 한번 제가 또 넘어가야겠죠. 예. 자, 2380포인트 내려갈 때 2660까지는 그냥 무조건 보유하자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히려 그냥 관망에 오히려 2660이 내려오면 다시 매수 자리거든요. 지금 2666이에요. 7포인트 선입니다. 오히려 매수 자리 잡으시면 되겠고 이 추석 연휴 기간이 다음 달에 있지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다음 달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CPI 지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FMC에서 기준금리 이제 인하 사이드가 이제 얼만큼 폭이 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 환율의 어떤 흐름들까지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좀 하면요. 원달러 환율이 1338원 4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1340원에서 1350원 요 사이에 보면 안정적으로 환율이 이제 안정화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원화 강세 수혜주를 매수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단기 고점이 나왔을 거고요. 그래서 원화 약세에 대한 어떤 두려움보다도 지금 외인들의 어떤 포지션, 선물 포지션,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340원에서 1450원 정도면 좀 안정 국면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유지를 하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건 하반기 이제 금리 인하 수혜 섹터를 이제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LG 엔진수소를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저스입니다. 예,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 살펴봤습니다.